우리나라 쇼핑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은 쿠팡이죠. 근데 바로 이 쿠팡에서 최근에 우리 모두를 정말 불안하게 만든 일이 터졌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그 전말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3,370만. 네, 바로 이 숫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이번 쿠팡 사태가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맞습니다. 유출된 쿠팡 고객 계정 수가 무려 3,370만 개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쿠팡 쓰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정보가 새어나갔다고 봐야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이거겠죠. 그래서 내 정보 중에 대체 뭐가 넘어간 건데, 네,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딱 정리가 되어 있죠. 보시면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가 유출됐습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건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같은 아주 민감한 금융정보는 안전하다고 해요. 쿠팡이 그렇게 밝혔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행이다 하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 네 가지만 있어도요. 이걸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2차 범죄를 저지르기엔 정말 차고 넘칩니다. 이게 쿠팡이 낸 공식 사과문의 일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쿠팡을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해달라는 이 경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커들이 이제 여러분의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다 아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오 고객님 쿠팡입니다 하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중요한 정보를 빼내려고 하겠죠.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정보가 대체 어떤 경로로 빠져나간 걸까요? 자, 지금부터 해커의 침입 경로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커졌는지 그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사건이 정말 순식간에 심각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시작은 6월 24일 해외 서버에서 뭔가 이상한 접근이 감지된 거였어요. 쿠팡은 처음에는 한 4,500개 정도 계정이 유출됐나 보다 하고 좀 작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웬걸요? 파면 팔수록 피해 규모가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3,300만 건이 넘어간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정부까지 나서서 민관합동조사단까지 꾸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이거죠. 그래서 대체 해커들이 어떻게 쿠팡 서버를 뚫은 걸까요? 무슨 방법을 쓴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 정확한 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쿠팡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뚫렸어요 라고 공개하면 또 다른 공격에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보안상 이유로 밝히지 않은 거죠. 사실 이런 튼 해킹 사건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긴 해요. 자,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비슷한 사례들을 보면서 아마 이런 방식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쿠팡 사건 하나에만 매몰되지 말고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해커들의 공격 메뉴판을 살짝 들여다보는 거죠. 해커들이 쓰는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꼽아봐도 서버 자체의 약점을 노리는 거, 아니면 사람을 속여서 정보를 얻는 피싱, 또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막 대입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바로 서버 취약점 공격. 이건 비유하자면 우리 집에 창문이 있는데 잠그는 거 깜빡한 거예요. 도둑이 그 창문으로 쓱 들어오는 거죠. 쿠팡이 해외 서버를 통한 비인가 접근이라고 발표했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피싱. 이건 이제 너무 유명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객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럴싸한 가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서 링크를 누르게 한 다음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슬쩍 빼가는 수법이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회사 전체를 마비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무서운 공격입니다. 자, 그리고 크레덴셜 스토핑. 혹시 여러분 여러 사이트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똑같은 거 쓰시나요? 바로 그 습관을 노리는 공격입니다.
해커들이 예전에 다른 사이트에서 유출된 아이디, 비밀번호 목록을 가지고요. 쿠팡 같은 다른 사이트에다가 그냥 자동으로 쫙 다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계정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커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무섭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내 정보를 내가 지키는 디지털 자기방어법 핵심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비밀번호 돌려쓰기 절대 안 됩니다. 사이트마다 다 다르게 만드셔야 돼요. 둘째, 2단계 인증. 이거 설정할 수 있는 곳은 무조건 켜두세요. 이게 뭐냐면 비밀번호가 혹시 뚫려더라도 내 스마트폰 인증 없이는 로그인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정말 최강의 방어막입니다. 마지막 셋째, 그냥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문자나 이메일은 절대 누르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쿠팡 사건처럼 한번 개인정보가 쫙 풀리고 나면 이제 내 이름, 내 전화번호를 아는 범죄자들이 나를 콕 집어서 노릴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혹시 요즘 따라 스팸 전화나 문자가 부쩍 늘었다고 느끼신다면 내 정보도 어딘가에서 돌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훨씬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어쩌면 여러분의 정보는 이미 어딘가에 유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해커가 내 계정을 노리고 공격해 왔을 때 과연 나는 그걸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